지금 당장 주식 계좌 확인하지 마세요. 오늘 코스피는 완전히 무너졌고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가 6% 넘게 빠지며 패닉셀이 이어지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생존이 우선입니다. 남들 살 때 따라 샀는데 왜 나만 마이너스지? 라며 자책하셨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을 구할 생명줄입니다. 단순히 버티는 게 답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믿어온 우량주 장기 투자라는 환상을 오늘 제가 깨부수겠습니다. 외국인이 4조 원 넘게 던질 때 개미들만 이를 받아냈습니다. 과연 누가 승자가 될지 소름 돋는 분석을 시작합니다. 미국발 인플레이션 공포가 어떻게 우리 지갑을 털어가고 있는지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하락장에서도 수익 낼 종목과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종목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지금의 투매가 비이성적인지 아니면 진짜 대폭락의 서막인지 실제 데이터와 전문가 재연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돈지식 충전소에서만 공개하는 하락장 생존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후 1시 28분 거래소의 평온을 깨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바로 매도 사이드카 발동입니다. 선물 가격이 5% 넘게 급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자 시장은 즉각 제어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사이드카는 과열된 시장을 식히기 위한 안전장치로 5분간 프로그램 매도 효력이 정지됩니다. 쉽게 말해 기계들이 미친 듯이 팔아치우는 속도를 사람이 강제로 일시정지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5분이 지난 뒤입니다. 억눌렸던 매도 물량이 폭탄처럼 터질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발동 시점 코스피는 7,700선이 무너지며 공포심리가 시장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3% 넘게 빠지며 중소형주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투매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는 건 지금 시장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을까요? 그 배후의 숨은 주범을 공개합니다. 시장을 떠받치던 두 기둥,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하루에만 무려 7조 원 넘게 쏟아냈습니다. 외국인은 4조 1천억 원, 기관은 3조 3천억 원을 순매도하며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는 한국 증시의 기초 체력을 의심케 할 정도로 파괴적이었는데요. 글로벌 자금이 빠져나가는 속도는 평소의 몇 배에 달했고 이는 곧바로 지수 하락으로 직결됐습니다. 그들이 던진 물량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집중되었고 대장주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과연 이들은 무엇을 알고 있길래 이토록 무서울 정도로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는 걸까요? 단순히 차익 실현이라기엔 그 규모와 속도가 일반적인 조정의 범위를 한참 넘어섰습니다. 외국인 자본의 이탈은 환율 급등과 맞물려 우리 증시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기관마저 방어벽을 포기한 지금 시장을 지탱하는 유일한 세력은 오직 개인 투자자뿐입니다. 외인과 기관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를 메운 건 다름 아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개인은 오늘 하루 코스피에서만 무려 4조 4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쓸어 담으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폭락장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본 스마트 개미들의 공격적인 베팅이 지수 하락을 겨우 버텨냈죠. 하지만 4조 원이라는 기록적인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지수 하방 압력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과거 동학개미 운동 때처럼 이번에도 개인이 승리할 수 있을지 시장의 우려는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문제는 개인의 총탄이 무한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미 많은 투자자가 신용대출까지 끌어쓰고 있죠. 만약 추가 하락이 이어진다면 담보 부족으로 인한 반대 매매가 쏟아지며 지옥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개미들이 사는 주식은 기회의 씨앗일까요? 아니면 불타는 폭탄을 이어받은 걸까요?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 이유. 지금부터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증시의 심장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6% 넘게 폭락하며 27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5%대 급락을 피하지 못하며 반도체 투톱이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시가총액 거물들이 동시에 무너지자 코스피 지수 7,700선은 허무하게 뚫려버리고 말았죠. 외국계 창구에서 쏟아진 역대급 매도 물량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감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인공지능 열풍으로 뜨거웠던 반도체 장세가 차갑게 식으며 투자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급락은 단순한 조정을 넘어 심리적 마지노선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현대차와 LG전자 같은 다른 대형주들까지 변동성에 휘말리며 안전지대는 사라진 모습입니다. 대장주가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흔들립니다. 지금 이 하락이 멈출 지점은 어디일까요? 반도체 왕좌의 위기. 이것이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하락장의 시작인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번 폭락의 도화선은 바다 건너 미국에서 시작된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였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예상보다 잡히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죠. 고금리 기조가 길어질 것이라는 공포는 글로벌 기술주들의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의 조정은 한국의 반도체와 IT 섹터에 즉각적인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달러 강세까지 더해지며 외국인들에게 한국 시장은 매력이 없는 탈출구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격언이 현실이 된 셈입니다. 공급망 불안과 유가 상승까지 겹치며 시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반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 연준의 입만 바라봐야 하는 천수답 증시. 우리는 언제까지 흔들려야 할까요? 지독한 하락장 속에서도 모든 종목이 눈물을 흘린 건 아닙니다. 기묘한 역전극이 벌어졌죠. 두산 로보틱스는 무려 16%나 폭등하며 하락장 속에서 홀로 화려한 불꽃쇼를 보여주었습니다. 첨단 제조와 로봇 관련주로 자금이 몰리며 시장의 공포를 비웃듯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었습니다. 반면 반도체 대장주를 따라갔던 제주 반도체는 11% 넘게 급락하며 투자자들을 절망케 했습니다. 똑같은 기술주 섹터 안에서도 업황과 재료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극명하게 엇갈린 셈입니다. 대한항공과 LS 일렉트릭 같은 경기 민감주들도 외인들의 매도 폭격에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시장 전체가 빠질 때 강한 종목을 찾는 것. 그것이 고수들이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별 종목의 강세가 하락장 전체의 분위기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인 상황이죠. 도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는 걸까요? 그 내막을 더 깊이 파헤쳐봅니다. 오늘 폭락의 숨은 주범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차갑게 계산된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선물 가격이 급락하자 기계들은 사전에 입력된 알고리즘에 따라 기계적으로 매물을 던졌습니다. 1초에 수만 번 계산하는 알고리즘은 인간이 대응할 틈도 없이 지수를 바닥으로 끌어내렸죠. 파생상품과 연계된 이 기계적인 매도세는 현물 시장의 변동성을 비이성적으로 증폭시켰습니다. 공포가 공포를 부르는 악순환 속에서 프로그램은 오직 손절이라는 명령어만 수행했습니다. 한 달에 3번이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지금 시장은 기계들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데이터로 무장한 인공지능 매매 앞에서 개인들의 감정적 대응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매도 국면에서는 차트 분석보다 수급의 논리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기계가 지배하는 시장에서 개미가 살아남을 방법은 무엇일지 그 해답을 공개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지금의 하락장을 두고 일제히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수 급락 구간에서의 비이성적 투매와 공격적 매수가 단기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죠. 특히 기초 체력을 무시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파멸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비투 물량이 반대 매매로 쏟아질 때 시장은 진정한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의 반등을 기대하기보다 현금 비중을 늘려 체력을 비축하라고 조언합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격언은 잊으세요. 지금은 무릎이 아니라 바닥 아래 지하실이 있습니다. 공포에 사라는 말도 준비된 자에게만 해당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매수는 그저 도박일 뿐이죠. 결국 살아남는 자가 승리하는 시장입니다. 무리한 물타기보다는 냉정한 관망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와 대응책, 마지막 결론에서 한꺼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결국 하락장의 끝은 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내 자산이 남아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지금은 공격적인 수익보다 방어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며 시장의 신호를 기다려야 합니다. 공포에 질려 투매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종목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었는지 냉정히 따져보세요.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는 시점. 그때가 바로 진정한 반등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남들이 절망할 때 공부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다음 상승장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겪은 사이드카의 공포를 잊지 마세요. 시장은 언제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 기회는 살아남은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멘탈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 이것이 돈지식 충전소가 제안하는 생존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길,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